정조와 성덕임 두 사람은 언제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됐을까요? 둘의 첫 만남은요, 실제 실록상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그 삶을 되짚어 보면요, 언제쯤 만났을지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두 사람의 시작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영조가 나라를 다스린 지 39년째 되던 해로 가보겠습니다. 자, 때는 1762년 윤 5월 13일. 어둠이 짙게 깔린 캄캄한 새벽이었습니다. 당시 좌의정이었던 홍봉안의 집에서 갑자기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홍봉안의 집에서 이 구슬픈 통곡 소리가 난 이유, 그 이유는 궁에서 출발한 가마들이 이 홍봉안의 집으로 연달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대체 가마에서 누가 내렸기에 이렇게 통곡했을까요? 바로 궁으로 시집갔던 홍봉안의 딸 해경국 홍씨와 당시 11살이었던 홍봉안의 손자이자 세손이었던 정조였습니다. 뒤이어 정조의 아내 세손빈 김씨와 공주 2명도 함께 홍봉안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그냥 통째로 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 이모화변이거든요. 오, 야, 역시 전문 용어 나옵니다. 정조의 아버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도세자입니다. 알죠. 알죠? 예. 이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일이 생겼어요. 맞아요. 뒤주에 갇히면서 궁 안에 있던 해경궁 홍씨와 이산, 정조와 공주 2명이 모든 직책을 잃게 돼서 궐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예. 이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폐위되면 더 이상 왕실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궁궐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경궁 홍씨는 이 날벼락 같은 상황에 비참하고 한스럽고 또 기가 막혔겠죠. 하지만 오들오들 떨고 있는 고작 11살의 정조, 그리고 10살인 세손빈과 어린 공주들을 달래며 간신히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경궁 홍씨와 정조가 홍봉안의 집에서 안정을 취할 때 집안을 분주하게 다니며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설마 아까 그 성덕임?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10살의 성덕임이었습니다. 10살. 근데 선생님, 성덕임은 원래 그 궁에 있어야 되는 궁녀가 아니었나요? 오. 왜 홍봉안 집에 있는 거죠? 성덕임의 아버지 성윤우, 이 성윤우가 바로 홍봉안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덕임의 아버지는요, 바로 홍봉안의 청직이었습니다. 청직이? 네, 뭔가를 청직. 지키는 느낌인데. 청직이가 뭐냐면요, 주인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면서 그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챙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비는 아니고요, 중인 신분이라서 조선시대 집사? 집사라고 좀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네. 되실 거예요. 네. 교수님, 그러면 정조와 성덕임은 여기서 처음 만나게 된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청직이란 역할 자체가 그 집안하고 대대로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성덕임도 와서 여기저기 이런 일을 도와주면서 아마 그때 처음으로 만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릴 때 만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정조가 외갓집에 왔을 때 당시 성덕임은 10살, 정조는 11살이었습니다. 이 난리가 난 홍씨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도왔을 이 성덕임은요, 아마 이때 생전 처음으로 그 또래 왕족들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긴 맞아요. 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막 뭐 친해진다던가 이런 생각은 감히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좀 되게 바라보는 존재이지 않았을까.
궐 밖에서는 그 당시에는 뭐 방송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른들이 막 얘기를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야, 궐에서 이런 일이 있다더라. 야, 사도세자가 이산이 힘들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덕임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연민한 느낌을 어린 마음에서 더 순수하니까. 아, 그 사랑의 감정 이런 걸 떠나서 어. 불쌍한 친구다. 내 친구인데 좀 안쓰러운 마음으로 네. 그저 맞아요. 바라보는 어떤 그런 존재. 네. 그리고 9일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짧은 만남을 끝으로 성덕임은 더 이상 정조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왜냐면요, 해경호 홍씨와 세손 정조가 다시 궁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지 9일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날 영조는 죽은 아들에게 사도란 시호를 내리고 세자로 복권시킵니다. 그래서 해경궁 홍씨와 정조도 복권이 된 거고 다시 궁궐로 환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로부터 몇 개월 뒤 두 사람의 인연은 예상치 못하게 궁에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궁녀로 입궁을 했거든요. 드디어. 드디어 누가 궁금하시죠? 예. 자, 바로 해경궁 홍씨가 본인 처소의 본방 나인으로 성덕임을 불러들인 겁니다. 본방 나인. 본방 나인. 뭐죠? 본방 나인? 본방 나인이 뭐죠? 자, 본방은요 바로 왕비의 친정이라는 뜻이에요. 즉 본방 나인은요 중전이나 세자빈 등 결혼해서 들어오는 내명부 여인들이 이 친정에서 데리고 온 궁녀, 그러니까 일종의 낙하산 궁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아, 데리고. 그러면은 그만큼 가장 가까이서 있을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네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해경궁 씨는 왜 성덕임을 궁궐로 불러들였을까? 사가에 머무른 그 며칠 동안 성덕임의 이런 면이 확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자, 대체 성덕임의 어떤 면이 그 해경궁 씨의 눈에 띄었는지 기록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나면서부터 맑고 총명하여 겨우 생후 만 1년이 갓 되자 능히 이름을 구별할 줄 알았다. 와. 엄청 총명한 거 아니에요? 다른 기록에도 보면요. 성덕임이 특별한 공부를 안 했는데도 글을 곧잘 알았다고 하니까 총명함이 아마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또 해경궁 홍씨는요. 성덕임을 두고 아주 복스럽게 생겼다 라면서 아주 흡족해했다고 하네요. 복스러운 외모부터 반짝이는 총명함까지 성덕임은 해경궁 홍씨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 그 성덕임이 타고나면서부터 기품이 훌륭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일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궁궐 라인으로서 역할이 상당히 잘 맞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궁이란 곳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철저하고 예절도 엄격하고 정말 주변 여러 관계들을 잘 살펴서 처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처신을 굉장히 잘하는 면이 아마 해경궁 홍씨의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자, 똑똑하고 매사에 겸손한 태도가 몸에 배어있던 성덕임. 덕임은요, 해경궁 홍씨에게 신뢰받으면서 궁녀로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 덕임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사람이 있겠지요? 이산. 맞습니다. 바로 해경궁 홍씨의 아들 세손 정조였습니다. 당시 경희궁에서 지내던 정조는요. 자주 오지는 못해도 한 번씩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거든요. 사실 정조에겐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 되줬거든요. 지금은 지금 초등학생 나이거든요. 10살, 11살, 12살 막 한참 엄마 품이 그리울 때인데. 그죠. 할아버지 밑에서 이제 얼마나 좀 무서운 할아버지. 정말 아버지를 또 그렇게 한 거를 알고 있는 이 이산 입장에서는 이 경희궁에 있었던
시간보다 어머니를 찾아가는 잠깐의 시간이 정말로 기다리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루 중에 가장 본인한테는 중요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계속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죠. 새손이니까. 세손은 안 되는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교육을 네, 받아야 네, 되니까. 네. 그렇죠. 약간 유일하게 풀어줘도 되는 시간이고 그렇지. 마음을 놓아도 되는 정말 그 짧은 순간이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아버지까지 죽인 정말 무섭고 깐깐한 할아버지 영조. 자신을 후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안달난 조정 대신들. 정말 궁안은 도저히 내 편이라고는 없는 그 마음 둘 곳 없는 정말 불편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사실 정조는요 11살 때 결혼해서 아내 세손빈 김씨가 곁에 있긴 했습니다. 세손빈 김씨는요 왕비를 배출한 적 있는 그런 빵빵한 집안의 인물이었거든요. 영조는 그 세손빈이 들어와서 당시 아들이 귀했던 왕실의 그 대를 이을 적장자를 낳아주길 바라면서 정조의 배필로 맺어준 겁니다. 하지만 세손빈은 당시 세손이었던 정조에게 안식처나 의지가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부인인데. 교수님, 그러면 아내인 세손비는 왜 힘이 안 된 거죠? 네, 그 세손빈 자체는 굉장히 올바르고 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손빈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정조의 장인이었던 김시묵이 정조가 그 왕세손 시절에 썼던 존현각 일기에 보면 굉장히 좀 그 관직을 사사로이 뭐 매갈매직을 한다던가 내지는 막 이간질을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버지 장인의 그런 이미지 때문에 쉽게 친밀하게 하지 못하고 굉장히 대면대면했다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당시 정조는 아내조차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정조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 이 시간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둘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겠지요. 성덕임? 본방 라인이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게 성덕임은요 해경구 홍 씨의 궁녀로 조용히 소임을 다하며 지냈죠. 덕임이 14살이 됐을 무렵 일상에 큰 파문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덕임을 궁궐 으슥한 곳으로 불러낸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성덕임을 불러냈어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저기 혹시 영조? 영조. 할아버지? 그것도 할아버지가 으슥한 밤에. 왜요? 예? 왜?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라. 뭐 이러는 거예요. 바로 15살의 세손 정조였습니다. 어허. 오. 세손 정조는요 덕임이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용모가 깨끗하고 단정하며 성품은 단아하고 장중하며 인자하고 온화하고 와. 부드러웠다. 칭찬이 몇 개가 있어요. 세상에 좋은 단어를 다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약간 사랑에 빠졌다. 짧게 표현.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저 시대에서 딱 보면 용모가 깨끗하다는 표현 자체가 네. 진짜 이쁘다는 얘기예요. 맞아. 네, 왜냐하면 이쁘다는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용모가 깨끗하다는 건 내 눈에 거칠 게 없다는 거잖아요. 와. 사실 정조는요 그동안 오며 가며 마주친 성덕임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그저 외갓집에서 온 나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정조의 눈이 자꾸 이 덕임을 쫓고 있었던 거예요. 와. 어머니를 보던 정조의 눈동자는요 이렇게 보면서 차를 내오는 덕임을 따라 움직였고요. 고개를 숙이고 배웅을 하는 그 덕임의 앞을 괜히 천천히 지나치기도 했겠죠. 딱 이런 느낌 그 나이 아시죠? 때 알죠. 네, 이런 느낌 아시죠? 예쁘고 똑똑한 덕임이를 이렇게 다 몰래 지켜보면서 정조의 사랑은
풍선 부풀듯 점점 커져간 겁니다. 생전 처음 가져보는 감정, 정조의 첫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야속한 현실이 있죠. 정조는 덕이면을 매일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할아버지 영조와 경희궁에서 지내다가 어쩌다 틈이 나면 어머니한테 온 거거든요. 야, 이게 저도 제 아내가 국가대표 선수로 오래 했거든요. 연애 시절에 1년에 10개월을 못 보는 거고 와, 합숙을 진짜요? 하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테니스 선수촌일 때는 어. 이제 그 차단기 앞에서 이렇게 그냥 뭐 선물 전해주는 정도. 그다음에 숙소 생활할 때는 창밖에서 있으면 이제 저는 1층에 있고 아내는 3층에서 거기서 잠깐 한 5분 대화. 와. 네. 그다음에 또 원정 시합도 많고 해외 시합도 많았기 때문에 그 못 보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더 애절하고 애틋하고 그 항상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해요. 좋은 모습, 이쁜 모습. 실제 삶도 되게 비슷한 그거 아닌가요, 그러면? 10개월 못 보고 이런 거면은. 네. 동궁에 앉아서 책을 볼 때도 덕임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을 보내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보고픈 마음을 주체할 수 없던 정조가 덕임을 몰래 불러낸 겁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 날씨가 좋구나. 어떻게 지내냐, 뭐 힘든 일은 없느냐, 뭐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들을 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건넸을 겁니다. 나의 후궁이 되어다오. 오, 되게 직설적이다. 15살인데. 한낱 궁녀인 자신이 지금 차기 왕이 될 세손에게 고백을 받은 겁니다. 궁녀들이 정말 꿈에서나 상상해봤을 그 벅찬 순간이 갑자기 훅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덕임이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죠. 설마. 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 거절한 거예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안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왜냐면 도성 내에서 아니면 이 나라 전체에서 왕의 말을 뿌리친다? 유배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와, 네. 그렇죠. 성덕임은요, 세손빈이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손빈과 세손 정조의 사이가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후궁으로 사랑받고 또 아이를 먼저 낳을 수 있는 건데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후궁들이 막 먼저 아들 낳으려고 그렇지. 머리 쓰고 이랬는데 성덕임은 생각 자체가 다르네요. 대단한 거죠. 오, 그 당시. 진짜.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는 거의 야사 수준 아닌가요? 맞아요. 네. 이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우스꽝한 곳에 불러서 뭐 그러니까. 다리 밟다 맞아, 이런 맞아, 얘기를 맞아. 진짜 했을까? 야, 아닐 이거 수도 너무 있잖아. 신기하다. 그죠? 어디 예. 쓰여 있나요? 그죠? 근데 사실이에요. 이걸 정조가 15살 흑역사를 직접 솔직하게 글로 다 써놓은 거예요. 나를 찬 유일한 여자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렇지. 직접 써놨다는 거는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로맨틱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조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고백을 거절당한 정조. 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맞아. 화낼 법도 하고 사약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건데
자, 이 정조가요 거절당했을 때 그 심경을 또 글로 적어놨어요. 어. 아, 꼼꼼하신 분이에요. 야. 이분 되게 꼼꼼하신 분인데 상진 씨, 네. 그 심경을 한번 좀 읽어주시죠. 와, 요건 찐이다 이거는. 예. 네. 나는 감동하여 더는 다그치지 못하였다. 와, 감동하여? 이 마음 자체가 너무 순수한데요, 지금. 순수하고 정말 사랑이 느껴져요. 로맨틱해. 거절한 것도 뭔가 깊은 뜻으로 뭔가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구나. 야, 나는 감동하여 더는 다그치지 못했다. 정조는 더는 후궁이 되어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닫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정조의 당찬 고백은 대실패로 이루어집니다. 세손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